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유공법 이상곤입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2시간당 교재로 2시간당 수업이라는 것을 34회 준비로 새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빠라바밤. 됐습니다. 일단 2시간당 수업은 여러분 뭐 수강생 하신 분 아시겠지만 뭐 교재 한 권으로 우리가 1년 동안 모든 내용들을 한꺼번에 정리해서 보는 되게 합격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평생땅보다 훨씬 시간 세이브할 수 있고요. 교재를 단권화해서 빠르게 합격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교재는 두 가지라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요. 일단 내용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2시간당 전용 교재가 있죠. 2시간당 전용 교재가 있고 2시간당 전용 교재는 이론 부분하고 기출 부분하고 예상 문제 부분이 한 권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단권화되어진 한 권에 대한 부분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거기 우리가 부수적으로 이제 주요한 이론을 볼 내용은 저는 그림책이란 교재를 별도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시간당 교재에도 요약된 부분에 이론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은 참고해서 보는 부분인 거고요. 주로 1년 동안 우리가 2시간당 수업을 진행할 때 여러분이 봐줘야 될 이론 파트에 대한 교재는 지금 보시고 있는 바로 그림책으로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론 파트에 대한 2시간당 교재는 이걸로 봅니다. 우리 2시간당 교재에 이론 파트 요약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은 참고해서 보시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내내 2시간당 수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 그림책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하시면서 내용 정리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기본적인 이론을 보는 교재는 평생땅이나 2시간땅이나 일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림책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론 정리 끝나고 나면 이제 뭐 기출 적용 같은 거 할 때 2시간당 교재 안에 있는 기출 같이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상 문제 볼 때도 그림책 보면서 같이 보는 것이고요. 2시간당 교재에서 그렇게 우리가 1년 내내 진행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번에 11-12 과정을 진행할 건지를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수업 계획서 준비되어 있죠? 수업 계획서 봐보세요. 일단 우리가 지금 2시간당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 계획서를 제가 언급해 드렸는데요. 제가 매번 개강할 때마다 확인해 줘야 될 내용들을 중요한 걸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2시간당 수업을 진행하면서 마찬가지 11-12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요. 뭐 개념 완성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개념에 대한 기초 이론을 다루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어라든가 이에 대한 체계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내용을 진행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뭐 앞으로 저랑 1년 동안 여러분들이 2시간당 수업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시면서 내용 등을 볼 텐데요. 저는 보시는 바와 같이 될 수 있으면 즐겁고 재밌는 수업을 하려고 애를 쓰는 편이에요. 공법이란 과목이요. 워낙에 재미가 없어요. 양도 많고 뭐 굉장히 많은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줘야 되고 여기다가 심오하게까지 하면은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웃고 즐기면서 내용들 보면서 같이 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야간반 기본적인 수업은 말은 2시간 땅인데요. 하다 보면 보통 이제 3교시로 보통 진행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루에 이제 보통은 3교시쯤 진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1, 12월만큼은. 11, 12월 정도는 기본적으로 원래 3개월 과정이 아니라 2개월 과정이거든요. 2시간 땅도. 그래서 우리가 2시간에 끝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1, 12만큼은 보통 3교시로 진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의 합격의 등대가 되겠습니다라는 게 저의 약속입니다. 등대 아시죠? 이렇게 바닷가 해변가에 세워져 있어가지고 배들 인도하고 합격의 길로 안내하는 그런 제가 등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년 동안 함께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 이름은 이제 이상곤이라고 하죠. 서로 상자에 땅곤자 써가지고요. 이제 뭐 땅하고 친하게 지내라면 그런 말 같은데 뭐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토지하고 친하게 잘 지내고 있긴 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내용에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2시간당 지금부터 어떻게 우리가 중개사 공부를 위해서 공부를 시작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봅시다. 첫 번째 전략에 대한 부분은 부동산 공법 뭐라고 나오죠? 60점만 얻으면 합격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공부할 때 많이들 고민하는 게 과목마다의 어떤 공부에 대한 어떤 전략이거든 사실은요. 근데 이제 중개사에서 공법이란 과목이 워낙 어렵다는 생각은
품으로 많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 아마 고민들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전략적인 측면을 얘기한다면 공법은 60점 평균 점수만 얻으면 대성공인 거거든요. 이거 잠깐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드려보면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본다라고 한다면 2차 과정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시험을 봤을 때 2차 과정에서 1교시에 대한 부분이 1교시가 중개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중개사법하고 우리 보는 부동산 공법 이 두 과목을 이제 1교시에 보고요. 그 다음에 2교시로 진행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2교시는 공시세법 요거에 대한 부분을 2교시로 한 과목이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진행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개사법이라는 것의 과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내용을 봤을 때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중개사법에 대한 부분은 법으로 봤을 때 법이 사실 한 개예요. 법이 한 개입니다. 그렇죠? 많지가 않아요. 사실 뭐 두 개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실제는 거의 하나예요. 그리고 부동산 공법은 법이 몇 개냐면 6개 공법을 보게 됩니다. 부동산 공법은. 그리고 이제 공시세법은 공시가 지적하고 등기 하나씩, 세법하고 해가지고 전체가 3개 법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3과목을 시험 보게 되는데 중개사법은 실제 법은 하나, 공법은 실제 법이 6개를 보는 거고요. 공시는 3가지 법을 봐요. 그러면 총 뭐다? 2차 과목의 총 법이 10개의 법률을 배우는 거라고 봐도 여러분이 무리가 없어요. 과목은 3개인데 법의 개수가 10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사실은 뭐가 가장 부담스러울까요? 당연히 부동산 공법이라는 게 가장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똑같이 40문제, 똑같이 40문제, 똑같이 40문제를 보게 되는데 그중에 60%의 법인데 문항은 똑같이 40문제니 당연히 뭐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법 볼 땐 그거 알다가 두 번째 법 보면 또 모르고 두 번째 법 보면 세 번째 법 보면 앞에 거 또 모르고 계속 잊어먹음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휘발성이 높단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략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전체적인 2차 과목에서 꽈락 40점 밑에가 없이 평균 60 이상이 나와야지만 우리가 이제 합격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 과목을 공부할 때 어떤 전략을 짜야 될 거냐고 본다면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중개사법에 대한 부분은 뭐다? 80점 정도는 맞아주자. 가장 쉬워요. 법이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 공법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50점을 무조건 지켜주자. 하한으로. 물론 60점 나오면 더더군다나 좋죠. 그죠? 그리고 공시세는 뭐가 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60점만 나와준다고 한다면 더해주면 10점이 남죠. 180점이 되면은 평균 60인 건데 뭐하죠? 190이 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다. 뭐하죠?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다? 10점이 남게 되겠죠. 그렇죠? 오해개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공법을 40점이라고 설정을 해놓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요. 40점으로 가버리면 불안해요. 그래서 공법은 40점 하한으로 하지 마시고 50점 하한을 적어도 맞아야 되겠다. 그러면 공법을 50점 맞으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 빈출된 부분만 정확하게. 모든 내용을 다 보려고 하지 말고 워낙 범주가 넓다 보니까 빈출되고 자주 나오는 부분만을 정확하게 해서 내가 맞출 문제만 정확히 맞춰주는 전략으로 가야 돼요. 일반적인 중개사법 공부하듯이 막 철저하게 암기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너무 많아서 다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요번에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33회 때 요번에 기출문제 나온 거 봤더니 상당히 문제가 쉽지 않고 어렵게 나왔다, 뭐 역대급으로 나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33회 때 문제를 보게 되면 40문제 중에서 26개 정도는 우리가 맞출 만하게 좋지만 14문제는 정말 너는 누구냐 모르겠다. 이런 문제가 14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느 강사의 수업을 들어도 그 14문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럴수록에 어렵고 깊은 거를 넓게 공부해서 전략적으로 가면 안 되고 가장 빈출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부분을 틀리지 않도록 애쓰는 게
득점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본다면 중개사법 80점을 맞아줘서 공법에서 평균에 부족한 걸 채워주고, 공법이 최악은 40점까지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이상은 나와야 돼서 꽈락이 안 나와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는 50을 하나로 가자는 거죠. 안전적으로. 그리고 공시세법에 60점만 지켜준다면 평균 60은 반드시 나오게 되겠죠. 이런 전략을 짜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50점 하나로 잡는다고 해서 공법을 대충 해야지 이러시면 안 돼요. 대충 하면 60점이 아니라 50점, 40점도 못 맞아요. 그렇죠? 열심히 하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죠? 50점 정도 맞추는 것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전략적인 측면을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내용 등의 2차 과목에 대한 공부의 방법을 좀 모색을 해보셔야 돼요. 무조건 막 묻지만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2차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공법을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2차만 공부하시는 분들이면 그 점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동차로 1, 2차 같이 하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월화수목금토 정해놓고요. 요일별 과목을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서 진행을 하셔야지 뭐 민법 쫙 몰아보고 공법 쫙 몰아보고 이런 식으로 뭐다 해버리게 되면 휘발성이 높아서 까먹어서 안 되거든요.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되겠어요.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첫 번째 뭐라고 나옵니까? 부동산 공법 60점만 나오면 합격입니다. 부담을 줄이자. 공인중개사 시험의 합격 점수는 1차, 2차 모두 꽈락 40점 밑에가 없이 평균 60점 이상을 얻으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 50점 하한을 목표로 최소한의 빈출 부분. 에버바리 뭐요? 빈출 부분. 시작. 빈출 부분. 에버바리는 뭐 함께 외치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빈출 부분을 어떻게 정확하게. 정확하지 않으면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쓰레기야. 정확해야만 내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됐건 40문제에서 절반가량은 내가 정확하게 풀 수 있게 한다면 공법으로 실패할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50점 하한을 목표로 빈출되어지는 부분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포인트고요. 그리고 중개사법의 점수를 80점 이상으로 얻는 것이 최적의 합격의 시나리오가 된다라고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공법에 대한 전략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6개의 부동산 공법을 또 보게 되잖아요. 또 2교시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러면 각각의 6개의 법을 공부할 때 그 내용들이 워낙 많아서요. 어느 법에 무엇이 나오고 어느 법에 무엇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무조건 그냥 암기하려고 덤비면 득점을 할 수가 없어요. 요번에 그 33회 문제 나온 거 보니까요. 그냥 암기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40문제 중에서 나오는 게 5개도 채 안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뭘 알아야 되죠? 이 법의 흐름이 이렇고 이 법의 체계가 이렇고 이 법의 목차가 이래서 A면 B고 B면 C고 C면 D니까 F가 돼야 된다. 이런 당위성을 가지고 흐름 파악을 하면서 문제를 읽어 나갔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절반 이상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히 막 앞잡다 가지고 암기하는 거 중심으로 하는 수업은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이해를 하고 목차와 체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두 번째 나오는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보다 세부적인 내용의 암기보다는 체계와 흐름, 이거에 집중하셔야 된다. 그렇죠? 공법이라는 과목은 목차라는 거를 정말 내 것으로 잘 움직일 줄 알아야 돼요.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공부할 때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초이스하는 선택이 뭔지 아세요?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항상 책을 받아보면 뭘 본다? 먼저 목차부터 봐요. 그래서 뭐를 배우고 어떻게 흘러가서 어떻게 뭐가 되고 이거는 뭘 배우는 건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체계와 흐름에 집중하면서 목차만큼은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각 법마다의 세부 목차는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숙지하시게 되고요. 체계와 흐름을 모르게 되면 정답의 예측이 어려워지게 되거든요. 사실은 정확히 뭐를 외워서 공법을 맞춘다는 거는 별로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체계와 흐름을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보면 제가 그 체계 흐름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서 내용을 확인할 거니까요. 잘 따라오시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지금 이제 시작한 지 한 15분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눈 잘 뜨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처음에 공부하실 때 동영상 보거나 수업 들을 때 본다면 졸려워 죽겠는데 말이죠. 응? 안 자려고 버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눈을 보면 안 자려고 버티기 때문에 검은 자가 이렇게 빨간 자가 돼가지고 눈 위에 들러붙어요. 그럼 앉아가지고 눈을 막 흰자를 보이면서 막 이러고 앉아 있거든요. 그럼 제가 앞에서 보기에는요, 정말로 무섭다는 거 아셔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앉아가지고 수업 들으실 때 눈 흰자 보이지 않게 동영상 보시는 분들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입니다. 졸지 마시고 정신 딱 차리세요. 그렇죠? 눈 똑바로 뜨시고 그러면서 무섭지 않게 공부합니다. 화이팅. 눈 뜨고 봐요. 그래서 체계와 흐름에 집중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각 번마다 나오는 용어 정의만큼은 이 법을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 제2조의 용어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공부하시면서 내용 등을 정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공부의 학습 전략이죠. 세 번째 갑시다. 공부의 왕도는 무한 반복에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한 반복이다. 이 공부의 왕도는 무한 반복이라는 걸 대부분 다 아세요, 아시기는. 무한적으로 반복해서 내가 숙지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 봐야 되겠구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한 반복이 있는데 문제는 무엇으로 반복하냐가 문제인 것이죠. 그죠? 일단 여러분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2시간당 교재가 있지 않습니까? 2시간당 교재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한 권의 책인데 이론 파트 파트 1, 기출 파트 파트 2, 예상 문제 파트 파트 3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론 파트가 이제 2시간당 교재 있어요. 물론 제가 쓴 책이고요. 그렇죠? 근데 그 이론 파트에 나와 있는 요약된 부분만 보더라도 상당히 양이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론적인 부분으로 이제 교재가 언급이 되어지면요. 이게 이제 전체 흐름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걸로 반복하여 보기에는 좀 내용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부동산 공법의 그림책이라는 이상권 공법의 시그니처 책이 있어요. 그림책이라고 하죠. 이따 소개드리겠지만 그러면 이 그림책을 가지고 흐름 파악을 하면서 체계를 파악하면서 1년 내내 이 내용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내용을 보시면서 모르겠는 부분은 우리 2시간당 교재의 이론 파트의 요약 부분이 있거든요. 찾아보면서 확인해 보는 거죠. 그렇죠? 물론 제가 뭐 1월 달에 이론 강의 들어가면 그림책 보고 이론편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드릴 거예요. 줄을 쳐주면서 이렇게 맞춰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주되게 반복해 볼 책은 그림책인 거예요. 2시간당 이론편은 참고 부분인 거죠. 사실은요. 그 점 인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배운 거를 다음 주에 복습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오늘도 뭐 3교시까지 배운 것들을 다음 주에 복습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1교시에 제가 1일 학습이라고 드려요. 1일 학습. 저번 주에 배운 것들을 빵꾸 메꾸기 하면서 1일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내용 등을 확인해 주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 복습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복습 안 하니까 제가 알아서 저번 주에 배운 거를 이번 주에 복습해 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꽤 굉장히 효율적이고요. 대부분들 좀 있으면 또 합격자 발표가 나겠지만 나고 나면 참 그림책과 세트되어 있는 1일 학습에 대한 익힘장은 너무나 효율성이 좋고 합격의 견인체가 됐습니다 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무한 반복하는 교재는 2시간당 교재 안에 있는 뭐라고요? 2시간당 교재 안에 있는 이론편 부분이 아니고 우리 그림책하고 1일 학습 중 익힘장을 무한 반복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암기할 내용이 있다고 해서 한 번에 외우려고 하는 건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복 또 반복 다시 반복하면서 내용에 익숙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동영상 보시는 분들 꼭 간과하시면 안 될 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요일별 학습 과목을 꼭 준수하셔야 돼요. 그렇죠? 월화수목금토 어떤 과목을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한 요일별 과목 이걸 정해놓고요. 만약에 공법데이가 금요일이었다라고 한다면 금요일은 꼭 공법을 들어줘야 되고요. 민법데이가 만약에 월요일이었다면 월요일은 꼭보다 민법을 들어주는 요일별 과목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휘발성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내용으로 이해하시면서 무한반복에 있는데 그림책과 익힘장을 일일학습 통해서 반복하시고 모르겠는 건 2시간 땅의 교재에 뭐다 이론편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공부의 전략을 설명을 드려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가서 공부의 마지막 우리 다짐이죠. 뭐냐면 본인과의 약속.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인드 컨트롤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요, 중개사 공부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사실은 1년 동안 이 동영상을 보거나 학원을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1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학원을 나와서 공부한다는 거는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동영상을 갖다가 안 빠지고 본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아무래도 자기 1년 동안의 공부 스케줄에서 자기와 싸움을 이겨야 돼요. 봐요. 1, 2, 3번 물론 다 중요하죠. 공부 방법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야 사실은. 내가 날 이겨야 되거든요. 봐봐요. 11, 12월 개념 완성했어요. 그죠? 그리고 뭐가 되죠? 1, 2월 달에 가서 3월 달까지 우리 뭐 하죠? 3개월 과정으로 2시간 땅 이론 과정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뭐가 되죠? 5월 달 되면서 4월 말부터 다시 이제 기초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주변에 보면 흐드러진 벚꽃나무가 엄청 많습니다. 4월 말, 5월 초 이럴 때. 그럴 때 보면 모든 게 다 클리어되면서 마음속에서 야,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내가 이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포기하는 분들이 그때 가서 많아져요. 지쳐가지고. 전 이른바 이렇게 해서 공부를 그만두는 분들을 뭐라 하냐면 저는 벚꽃 엔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흔들리는 불빛 아래서 뭐를 본 거죠? 나의 자존감을.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공부를 포기합니다. 이런 벚꽃 엔딩이 이루어지면 안 되거든요. 이런 위기가 여러 번이 와요. 뭐 여름 휴가 때 되면은 또 베케이션 엔딩이라 그래가지고 또 이참에 관두자라든가 또 뭐다 땡스 기빙 데이 엔딩이라 그래가지고 추석 때쯤 되면 각종 부담과 스트레스로 정말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때마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면서 마음적인 혼란이 오게 돼요. 그걸 다 이겨내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올해 시험이 언제냐면요. 10월 28일이에요. 34회 시험은 10월 28일이거든요. 그렇죠? 요때 시험 보러 가는데 이때까지 그 싸움에서 이기셔서 본고사장으로 들어가가지고 시험 보고 합격이라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모든 기간에 대한 스케줄에 대한 부분의 1년에 대한 커리큘럼을 잘 버텨내시고 이겨냈을 때 본고사 시험장 들어가시고 합격이라는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점을 지켜야 하는 부분이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와의 싸움, 본인과의 싸움에 승리하시면서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화이팅 해보세요. 화이팅! 할 수 있다. 화이팅! 하고 있는 거예요. 화이팅! 맞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다만 성실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4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봅니다. 그럼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뭐였죠? 우리가 아까 일단 공부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부동산 공법의 점수는 적어도 평균적으로 60점만 얻으면 합격이고 하한을 50점으로 해서 최소한의 합격 점수를 안정적으로 얻자. 두 번째, 체계와 흐름에 대한 부분을 집중하자. 그래서 우리가 흐름 파악을 해서 숲을 보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무한반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기본적인 이론 파트 같은 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무한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책과 일일학습에 대한 익힘장을 가지고 무한반복을 하자. 그리고 네 번째 가서 자기와의 싸움과의 승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 같은 거 하면서 자기 심정 관리를 하셔야 돼요. 힘들 때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합격할 수 있어? 조금만 참자. 이런 식으로 뭐다? 준비가 되어줘야 하겠죠. 이걸 지키면서 하시면 아마 합격은 분명히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 저랑 만나서 1년 내내 공부를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가 참 소통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서로 간에 궁금증, 질문들이 생기면 이런 소통이 필요한데 저는 소통을 위해서 3가지의 창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료 같은 거를 공유하는 창구로 저는 다음 카페를 저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카페가 좋더라고요. 어쨌건 다음 카페에 가셔서 이상곤 공법이라고 치시면 카페가 나와요. 회원분이 한 7,000분 정도 계시고요. 그럼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앞으로 나갈 자료, 그동안 드렸던 자료 이런 것들을 프린트 하셔가지고 볼 수 있게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셔서 확인해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익힘장 자료는 뭐다? 카페에서 확인합니다. 물론 다음 주부터 이제 34회용 우리가 일일학습이 나갈 겁니다, 이제. 그리고 유튜브라고 이제 유튜브 요즘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거죠. 이상곤 고니공법 TV라고 있어요. 고니공법 TV. 여기 가시면 제가 필요한 동영상 같은 거 업로드 해드려요. 특히나 아까 봤던 거 이쪽고 익힘장 일일학습 이런 것도 제가 잘라서 강의 잘라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드립니다. 그럼 이것만 쫙 몰아서 보시면 우리가 11, 12 지났을 때 그것만 정리해봐도 그 한 달, 두 달 동안 배운 것들의 필수 질문들을 챙길 수 있는 거죠. 한 15분 정도 강의한 거, 20분 강의한 거 7개가 쫙 정리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상에 대한 부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업로드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뭔가 공부하시다가 뭐 질문이 있다, 얼렁얼렁 물어봐야 되겠는데 뭐 메가랜드 홈페이지에 물어보면 좀 오래 걸리니까 이럴 때는 바로바로 인스타 활용하셔가지고요. 질문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 드릴 거예요. 주소는 뭐 LSG 언더바 퍼블릭 언더바 라우 이상곤 공법이란 얘기인데요. 그냥 뭐 인스타에 가서 이상곤 공법이라 치시면 검색됩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질문도 하시고 소통도 하시고 본인 일상도 공유하시고 제 일상도 공유하시고 서로 간에 기운도 복도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소통하는 창구로 저는 인스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다음 카페에 가셔서 가입 먼저 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유튜브에 가서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인스타에 가셔서 팔로우 해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 가지고 소통하면서 자료 공유하고 동영상 다시 공유해 보면서 서로 간에 커뮤니티 속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창구를 통해 가지고요. 즉시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원하는 거 있으면 여러분 요구해 주시면 제가 판단해 보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공부를 할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오리엔테이션 관련된 강의들은요. 사실은 11월 첫째 주 하고요. 지금 그 다음에 1월 첫째 주 이후에는 거의 안 합니다. 그렇죠? 시간이 없어서 지금 처음이니까 여러분 공부의 방법을 정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니까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요, 이제 11 과정에 어떻게 이제 내용을 진행하는지 볼까요? 11 과정 우리가 7주 과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1, 2, 3, 4, 5, 7주차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 법을 6개를 배우게 되는데 또 2교시에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또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이렇게 7주를 배우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1주차인 이번 시간에 대한 부분은 부동산 공법 총론부터 해가지고 내용을 배워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11, 12 과정은 7주 과정 진행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1, 2, 3주차 걸쳐서 1, 2편 한꺼번에 보게 되고요. 그래서 나머지 4주차부터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이래가지고 7주 정도의 진도로 마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1월달 들어가면서 기본이론 들어가게 되면요. 2시간 땅 같은 경우는 12주 과정으로 진행이 돼요. 3개월 과정으로 그 부분은 같이 좀 나중에 또 설명드리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 법마다의 특징이 뭔지에 대한 부분은 2교시에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것도 좀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강의 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12, 12에 대한 개념 완성에 대한 부분들 기본적인 내용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럼 이제 우리 주교재인 그림책으로 일단 돌아오겠습니다. 그림책으로 봐봅시다. 그럼 2시간 땅 수업에 대해서 이제 마찬가지 1년 내내 보게 될 주교재로서 그림책에 대한 부분이 조만간 출간이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출간이 안 돼가지고 프린트로 보시면 되겠지만 다다음 주 정도 되면 출간이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바로 구입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넘어가시면 이 책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부동산 공법에 대한 부분에 대한 책에 관해서 이제 많은 교재들이 있어요. 정말 대한민국에 정말 아주 많은 책들이 있죠. 근데 그 모든 책들 중에서 이제 저희 시그니처 메뉴인 이 부동산 공법 그림책이라는 책이 있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또 사진에 나와 있어가지고 또 이쁘게 또 앉아 있죠. 멋들어지게. 그죠? 이제 앞으로 만나볼 거고요. 이 법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을 본다면 이렇습니다. 첫 시간에 간단히 얘기해 준다라고 한다면은요. 일단 방대한 기본소에 대한 내용이다. 그리고 뭐 2시간 땅 같은 경우는 2시간 땅 교재를 얘기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용을 체계적인 그림으로 모해서 도시화해서 숲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기본소라든가 뭐 2시간 땅에 대한 부분의 교재라든가 사실 이건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2시간 땅도 기본소를 요약해 놓은 거긴 한데 그래도 양이 많아요.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그림으로 도시화해서 우리가 숲을 볼 수 있게 여러분들에게 조정해 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마 나중에 이제 시험 다가오게 되면 이 그림책의 고마움을 그때 가서는 알아요. 처음엔 이제 책이 이쁜에 의해서 접근했다가 나중에 가면 이제 많이 느끼시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반복해 보시다가 이 그림책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럴 때 이 그림책의 특징은 뭐냐면 액자 형태로 암기하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그림책이 한 130여 페이지 정도 됩니다. 책 나오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페이지마다 하나의 박스가 돼 있잖아요. 하나 페이지마다. 그걸 페이지마다를 액자 형태로 암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문제들이 그냥 자꾸 얘기하지만 앞자만 따가지고 외우는 식으로 외워가지고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금방 까먹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반복적으로 그림책을 보시면서 페이지마다의 액자 형태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책의 흐름이 파악이 되어지면서 교재마다 페이지마다 오른쪽 위에 뭐가 있었어? 왼쪽 밑에 뭐가 있었어? 가운데 위에 뭐가 있었어? 이런 식으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거짓말처럼 아주 견고하게 암기가 되어지면서 덜 까먹어요. 훨씬 더. 그래서 우리가 그림책으로 전체를 도시화하면서 책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주면서도 액자 형태로 공법을 암기함으로 인해서 휘발성을 최소한 낮춰준다.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그림책을 제가 제공해 드리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 공법 공부하시면서 각각의 법마다 각각의 단원마다 뭐하죠? 필수 기출 지문을 수록했습니다. 그래서 기출지문을 수록해서 기출문제 적응력을 높이는 거죠. 물론 나중에 기출문제 과정에서 문제를 풀겠지만 그건 또 그때 별도 내용인 거고 그 전에 이제 챕터마다 우리가 뭐 개념 완성 볼 때 1, 2, 3월에 이론 정리 볼 때 기본적인 기출지문은 미리미리 학습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된 거라 이해하시면 돼요. 나중에는 요 그림책에 나와 있는 기출지문만 제대로 한번 쭉 확인해 줘도 훌륭하죠. 사실은요. 그래서 주요 특징 3가지 체계적인 그림을 통해서 도시화해서 숲을 보도록 도와드리고요. 공법을 액자 형태로 암기해서 암기의 휘발성을 최소화시켜 드리고요. 그리고 각 법의 단원마다의 필수 기출지문을 수록해서 기출지문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교재를 만들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이제 아래 제가 스케줄을 넣어놨어요. 근데 원래 이 1년 동안의 스케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 기본적인 평생땅 과정을 듣는 분들은 원래 이렇게 진행을 해요. 1순환 개념 완성, 용어 절차, 2순환 기본 이론 과정, 3순환 핵심 과정으로 요약 과정, 그 다음 4순환 기출 문제 과정, 5순환 7, 8월 예상 문제 과정, 그 다음에 6순환 이론 총정리 등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2시간 땅 교재는 우리가 최적화된 스케줄로 합격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다른 스케줄로 진행을 합니다. 봐봐요. 2시간 땅 듣는 분들은 살짝 부기해 보세요. 2시간 땅 교재는요. 일단 개념 완성의 1, 2월까지는 일치해요. 이때 개념 완성의 뭐다? 1, 2월까지는 개념 완성 과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보통 평생 땅하고 2시간 땅 관계없이 똑같은 스케줄로 진행합니다. 이때는 7주 과정으로. 그러다가 이제 2순환 때부터 좀 달라져요. 사실은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래 평생 땅 과정은 기본 뭐하죠? 이론 과정을 진행하고 핵심 요약으로 두 달 완성을 하는데 우리는 2시간 땅이기 때문에 뭐하죠? 1월, 2월, 3월 과정을
기본 과정처럼 이론 정립이라고 해서 3개월을 진행합니다. 이수람에서. 그렇죠? 이 부분이 조금 평생땅과 2시간 땅이 다른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월, 5월, 6월 가서 우리 2시간 땅은 기출 적용이라고 해서 이렇게 별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평생 땅은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데 우리는 기본과 요약을 묶어서 한꺼번에 1, 2, 3으로 기본 이론 정립을 가고 2시간 땅은 그리고 4월, 5월, 6월 가서 기출 적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으로 또 뭐다? 내용을 진행해서 여기서 1순환 된 거 2순환, 3순환으로 가는 거죠. 우리 2시간 땅 같은 경우는. 그리고 교재도 뭐가 된다? 기본서 같은 게 아니라 2시간 땅 단권화된 한 권으로 된 전용 교재가 따로 제공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는 평생 땅하고는 좀 다른 거니까 좀 따로 이렇게 여러분이 부기 좀 해주시기 바래요.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가 된다? 이제 5순환부터에 대한 부분의 예상 문제 과정에 대한 부분은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개념 완성처럼 여기부터는 2시간 땅하고 평생 땅하고 프로그램이 같아집니다. 그리고 6순환 과정의 9월 달에 이론 청정리들도 평생 땅, 2시간 땅 이론 스케줄이 같아지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요 중간에 있는 것만 2시간 땅과 평생 땅과 좀 다른 스케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시간 배분하면서 너무 지치지 않게 공부할 수 있도록 2시간 땅은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무리가 없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1년 동안 공부를 해가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거쳐줘야 하는 특강 같은 게 존재할 수 있어요. 이 특강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되면 뭘 들어야 됩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시긴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지켜야 될 게 뭐냐면 일단 1월 29일 날짜 좀 틀렸네요. 1월 29일 좀 수정하시고 1월 29일 날 국토계획법이라는 것의 무료 특강을 종로 메가랜드 학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때. 그래서 이때는 무료 특강집에 대한 부분이 별도로 이제 배부가 될 거예요. 무료 특강집 행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거 가지고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우리가 무료 특강으로 진행해서 전체적으로 한 6시간 정도 해서 쫙 정리돼서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줘요. 우리가 매번 얘기하지만 요즘에 문제들이 기출문제 보면 국토계획법이 12문제가 나오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정도 무료 특강 통해서 쫙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3, 4월 가게 되면은요. 핵심 강의 시작되면서 요약집이 출간이 되어져 있대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공법에 대해서 양을 조금 부담스러워하게 되면서 이러저러한 법들의 관계를 알아가면서 혼란되기 시작해요. 이럴 때 제가 여러분의 해안을 드리기 위해서 이때 간단하게 정리해 준 큰 장판지 같은 걸로 제가요 체계도를 만들어서 좀 무료로 배부를 해드릴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 4월 30일 날 간단하게 종로학원에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할 거거든요. 서너 시간 정도. 이런 거 다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시간 되시는 분은 동영상 보시면 되고요. 그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때 체계도가 또 배부가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4순환 갔을 때 기출과정 진행할 때 부분일 때 같이 병행하여 진행되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법들의 혼란스러운 내용을 서로 비교해주는 특강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걸 뭐라 하냐면 비교 테마 특강이라고 해요. 일단 종로학원에 이제 우리가 예약된 부분은 6월 18일 내년도에 비교 테마 특강 진행하게 되는데 이것도 따로 비교 특강집이 따로 출간이 되어집니다. 비교 특강집이. 근데 이 비교 특강집은 조기에 품절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구입해 놓으셔가지고요. 이 특강 끝나고 나면 계속 수업 끝날 때까지 비교 특강집은 그림책과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게 돼요. 비교 특강집은 계속. 그리고 써져 있다시피 모든 과정에서 그림책은 계속 기본적인 교재로 활용되어지는 거니까 그림책은 잘 가지고 다니면서 잘 보관하고 잘 정리해 줘야 되고요. 모든 과정에서 그림책은 다 쓰게 됩니다. 1년 내내. 그렇죠? 그러면서 5, 6월 달은 기출 과정에서 기출 문제 좀 나오면서 기출 과정 진행하면서 6월 18일 날 비교 테마 특강 진행하는 단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5, 6월은 뭐다? 기출을 기본으로 깔아주면서 우리가 비교 테마 특강이 한번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메가랜드에서 여러분 자랑 드릴 게 뭐냐면 원래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수업을 별도의 특강으로 깔아요. 돈 받고 별도로. 근데 우리 메가랜드는 기출문제를 기본으로 5, 6월에 깔아주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이죠. 하지만 2시간 땅에 대한 부분은 뭐가 될까요? 4, 5, 6월 달에 연결돼서 기출 적용을 하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렇죠? 그거는 평생 땅은 이렇게 하지만 2시간 땅은 4, 5, 6월 3개월 동안에 기출 적용한다는 점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용 본다 한다면 이제 뭐 5순환 가서 7, 8월 과정은 뭐가 된다? 예상 문제 심화 과정이라고 해서 진행을 하겠죠. 그리고 이때 가서 문제집 나오고 진행하면 되는 건데요. 그 중에 또 아주 의외에게 중요한 또 특강이 하나 있습니다. 7월 30일 날, 즉 여름휴가 바로 전인데요. 이때 제 아주 유명한 수업이 있죠. 화락탈출 특강이라고요. 뭐라고요? 화락탈출 무료 특강입니다. 대부분 여름 때쯤 돼서 7월쯤 가게 되면 사람들이요, 이 많은 걸 다 어떻게 외우지? 라고 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럴 때 제가 최소한 화락 40점 이상 되면서 50점에 안착할 수 있는 내용만 그림책 안에서 비교집 안에서 필요한 것만 모아가지고 다시 하나의 얇은 책을 드려요. 이게 아마 24페이지, 30페이지가 채 안 돼요. 그렇죠? 그 얼마 안 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요번에 33회 문제에서도 21문제 적중했어요. 물론 그림책은 33에서도 29문제 적중했었죠. 앞으로 또 유튜브에 또 올려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공법에 대해 고민하지 마시고요. 7월 30일 날 또 화락탈출에 대한 부분을 신청하셔서 또 하루 정도 쫙 정리해 보시면 필수적으로 뭐를 공부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어느 정도 간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대부분 이 화학탈출 특강 이후에는 이것만 또 열심히 보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래도 50점은 나오니까. 그렇죠? 그렇게 믿어주세요, 이 사람을. 그러다 보니 화학탈출집이 별도로 또 무료 배부가 되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7, 8월 지나고 나서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어지게 되면요. 이제 9, 10월에 이론 총정리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문제백선 특강 9월 10일 날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4회 정도로 우리가 시험과 동일한 형태의 모의고사, 4회 정도로 시험과 동일한 형태의 모의고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론 총정리 진행하는 부분을 보통 2주가량 진행을 하고요. 물론 요거는 그림책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4회 정도, 4주 정도 동형 모의고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주말에 하루 9월 10일 종로에서 문제백선 특강을 진행해서 문제백선집이 출간이 되어지겠죠.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어느 과정을 언제 하는지, 어떤 과정을 언제 보는지를 몰라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요거 내가 미리 적어놨으니까 1년 스케줄로 보시고 어떻게 공부해 갈지에 대한 부분을 좀 예측하시면 되겠어요. 첫 시간에 이런 거 쫙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뭐 할지에 대한 부분에 감이 좀 잡히시죠. 하지만 좀 반대로는 좀 부담스럽기도 할 거예요. 저 많은 걸 다 한다는 말이야? 이러는데 하다 보면 다 들어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1년 동안 진행할 거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그림책은 1년 내내 우리가 같이 정리해주고 공부할 책이기 때문에 모든 과정에서 그림책을 우리는 기본 교재로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케줄로 보시면서 이해해 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2시간 땅 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 완성 11, 12월 과정은 똑같이 2개월이지만 뭐다? 이론 정립부터는 2시간 땅은 3개월 과정으로, 기출 적용도 4, 5, 6의 3개월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평생 땅 과정은 좀 다르죠. 부기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5월, 6월은 예상문제 과정, 6순환으로 이론 총정리 과정과 동형 모의고사는 평생 땅과 일치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교시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 공법을 어떻게 우리가 공부해야 할지, 그렇죠? 강의 계획에 대한 부분 하고요. 그다음 수험 전략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년 동안 어떻게 스케줄 진행되어지는지에 대해서 간단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이 내용 봤으니까 넘어가시면 목차가 나오고요. 그리고 넘어가시면 부동산 공법 총론 1편부터 본진도가 나갑니다. 그렇죠? 좀 쉬었다가 여기부터 내용 진행할게요.